안녕하세요. 부동산 땡큐의 김경환입니다.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양도세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재개발 재건축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일반 그 계산하는 식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일단 그 같이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 빼죠. 양도가액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필요경비 빼주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 양도 차익이라고 합니다. 그 양도 차익에서 장기부의 특별 공제를 갖다가 빼면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 되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장기부의 특별 공제는 권리에는 적용하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장기부의 특별 공제가 이제 하나의 변수로 이제 작용해서 좀 복잡해지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업 진행을 보게 되면 뭐 구역 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뭐 그 사업계획 사업 시행인가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완공되고 이제 쭉 그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? 그 절차 진행되는 것 중에서 그 관리 처분 인가가 하나의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보게 되면은 관리 처분 이전에 주택 취득에서 주택 양도하는 거. 지금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 취득이 주택 양도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관리 처분 이전에 주택 취득해서 관리 처분 이후 양도한다. 다시 말해서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양도 그 이후라 그러면 이제 그 주택이 아니고 이제 권리로 바뀌는 거죠. 그래서 양도세에서는 이 관리 처분 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권리냐 아니면 주택이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상당히 관계가 많아지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이전에 그러면 주택 취득해가지고 이제는 완공, 다시 말해서 아파트, 새로운 아파트를 가지고 나서 양도했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죠.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관리 처분 전후의 그런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그 또 완공되고 나서 주택으로 신축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상당한 그 장기 보유와 특별 공제와도 이제 그 상당히 인연이 있는 거죠. 그 연결이 많이 되죠.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사실은 이제 주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는 그런 그 양도소득세 계산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번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리 처분 이후, 다시 말해 입주권에서 또 취득해서 완공 이전에, 완공 이전이니까 입주권이죠. 완공이라는 거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. 뭐 임시 사용 승낙이라든가 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건물을 사용해서 이제 그 승낙받는 사용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고 그 하는 그 시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권리로 보는 거죠. 그래서 그 이전에 하는 것은 입주권과 입주권, 다시 말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권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자, 여기서 우리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분양권, 입주권하고는 좀 구별이 되는데요. 이 입주권에 관해서는 그 1년 미만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그 40%, 일반 분양권은 그냥 50%입니다. 1년 미만.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40%, 그 다음에 2년 이상이면 그 누진세율을 적용하죠. 근데 이제 이 입주권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같이 취급해서 주택과 입주권은 1년 미만 양도해서 40%를 그 양도세를 하고요. 그 다음에 1년 이상이면 누진과세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제 그거와 관계없이 분양권은 그 50% 중과세를 하게 되는 거고. 그래서 요 부분을 그 기간에 따른 양도세 그 세율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,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입주권, 다시 말해서 입주권으로서 양도했을 경우에 그냥 그 일반적인 양도세율을 적용한다는 거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주택과 같이 40% 1년 미만, 그렇죠? 그다음에 1년 이상일 경우에는 그 혜택을 그렇게 준다는 거,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입주권을 취득해서 신축주택 양도하는 경우, 요거는 그 입주권 취득해서 완공된 시점 이후를 넘어서 신축주택이 되죠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도하실 때 조금 그 주의가 필요합니다. 우리가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사용 승인 인가라든가 그 이전에 만약에 잔금을 치렀다 해서 그게 주택이 되는 게 아니죠. 완공을 늦은 날, 다시 말해서 잔금과 사용 승낙 그 허가가 났을 경우에
그 완공 시점을 갖다가 늦은 날을 갖다가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. 그래서 주택의 그 취득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게 되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부분이 이제 관리 처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어떻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느냐, 이 부분이 이제 그 양도세 계산하는데 좀 복잡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입주권과 그 우리가 신축 주택, 다시 말해서 그 입주권을 그 양도했을 경우, 그 다음에 이제 신축 주택으로 양도했을 경우, 그 차이를 갖다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아까도 그 살펴본 것처럼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복잡해진다 그랬죠. 그래서 입주권으로 양도했을 경우에는,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입주권으로 양도했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일까지, 그때까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. 이렇게 일단 그 참고를 하시고요. 네, 생각하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신축 주택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. 저희가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청산금을 이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, 대부분 물론 이제 납부하죠. 그 차익을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?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, 다시 말해 청산금을 지급받는 거는 이제 그 금액이 커서 그 조합원 분양가보다 쳐서 그 청산금을 갖다가 이제 그 받는 거죠. 네, 그럴 경우에 어떻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가, 그 부분을 갖다가 유의해서 보시게 되면 그 양도세 계산할 때 많은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리처분일부터 청산금 납부 경우에는 관리처분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,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을 이제 지급받은 경우, 이때는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거. 그래서 그 신축주택을 청산금 납부받을 경우가 두 번을 해준다는 거. 그래서 두 번 해주는 게 뭐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 해줄 부분만 딱 해주는 거죠. 관리처분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해주고, 그 다음에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이렇게 해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그 입주권 거래 신고를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, 입주권을 이제 거래 신고하게 되면 그 기준이 되는 날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놓치게 되면 우리가 그 거래 신고가 이제 잘못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분양 계약서를 작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,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면 그냥 기존 부동산 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분양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경우에는 그 기존 부동산과 입주권 계약서 작성, 이렇게 두 개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분양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양도세는 관리처분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주택을 이제 구분한다 그랬어요. 그렇게 돼서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권리가 되는 거죠. 관리처분인가 전후로 해가지고. 근데 이제 취득세 기준은 전기, 가스, 수도 이 끊어지는 날부터 그 토지로 봐서 취득 그 세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. 주택이 아니니까. 그래서 지금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잔금 시에 주택 토지 상태에 따라서 그 취득 요율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그 특이하게 그 기재를 함으로써 상당히 그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거 할 경우에는 좀 그 애매하고 어떤 그 정확한 지침이 없을 경우는 시군구에 그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그 언제부터 토지로 또 언제까지 주택으로 보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꼭 한번 체크해 드릴 필요가 있죠. 그래서 그 철거 개시일,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철거 개시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,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시군구청에 한번 확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분양권 그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입주권과 기존 주택 그 두 가지 계약을 이제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, 만약에 이제 입주권 그
두 가지 경우를 할 경우에 이제 또 이제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. 주택 철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. 그래서 주택 철거 전일 경우에는 입주권과 주택으로 이제 그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주택을 철거했다. 그럼 또 이때는 또 두 가지가 바뀝니다. 그래서 공부가 있는가 아니면 공부가 폐쇄됐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그 입주권, 주택을 두 가지를 쓰고 아니면 입주권과 토지 이렇게 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계약서는 그 저희가 통상 쓸 때 권리가액 플러스 프리미엄, 네,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그 계약서 금액을 쓰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요 금액은 역시 그 취득가액이 됩니다. 그리고 입주권 이제 분양계약서를 썼을 경우에 조합원 분양계약서 요 썼을 경우에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죠.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의 프리미엄, 그 다음에 이제 그 옵션들이 있으면 옵션 가액을 합쳐가지고 그 금액이 입주권 분양권 계약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두 그 기준 가액을 갖다가 유념하셔서 그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나중에 그 불의에 그 예기치 못한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 기존 계약서는 권리가액 플러스 프리미엄,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 계약서는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옵션이 있으면 옵션 가액까지 그렇게 해서 계약서 금액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양도가액을 우리가 양도세를 여기서 얘기했는데 양도가액은 권리가액에서 프리미엄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한 청산금 다시 하면서 실제 사업에 들어간 돈을 갖다 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금액을 갖다가 좀 그 유념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양도가액은 권리가액, 그 다음에 프리미엄, 납부한 청산금, 내가 납부한 청산금, 네, 그 부분까지가 양도가액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 조금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양도세 계산하는 것이 좀 그 복잡한데 그러한 그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그 여러분들이 그 더 안전하게 그런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 필요 없는, 왜냐하면 양도세라는 것은 여러분은 잘 알지만 이제 신고 그 세금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내가 정확히 알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 아까 저희가 쭉 봤지만 양도세 계산 요소가 그래서 그 취득가액 있고, 그렇죠? 권리가액, 그 다음에 왜냐하면 권리가액이 이제 관리처분 전후로 해서 그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. 그 다음에 양도가액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관리처분 전후에 이제 필요경비가 들어가겠죠. 관리처분 전에 다시 말해 취득했을 때 어떤 경비가 있겠죠. 필요경비와 뭐 수수료라든가,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처분 후에는 뭐 경비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? 뭐 부동산 어떤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기간, 다시 말해서 그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해주는 기간.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은 관리처분일까지 기본적인 그 장기부의 특별공제 그 기간을 얘기하고 또 신축주택일 경우에는 청산 납부한 경우와 지급한 경우에 따라서 그 바뀌었죠. 그래서 납부한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처음 이제 취득일부터 그 신축주택 양도일까지,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관리처분 그 이후부터 신축주택 양도까지,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 기간을 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장기보유 특공제라는 기간에 따라서 해주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